네, 안녕하세요. 오늘 GV 진행을 하게 된 다크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오늘 감독님이 많이 긴장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관객분들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지 너무 궁금해더라고요. 그래서 입장하실 때 용기를 드릴 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재영 감독님, 천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 한 말부터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앵커 연출한 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얘기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에서 세라 역을 맡은 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분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반갑고요. 진짜 이렇게 GV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영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설렙니다. 네, 오늘 재밌게 이야기 나눠봐요. 감사합니다. 네, 늘 하던 대로 제가 먼저 가볍게 질문을 드리고 나서 인부인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선별해가지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영화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한 2년 정도 개봉이 늦어진 걸로 아는데요. 오늘 이렇게 극장에서 또 관객분들하고 만나게 된 게 좀 또 기분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 먼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개발하고 또 찍고 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또 개봉을 기다리고 그렇게 정말 생각해보면 이 순간을 두려워하면서도 굉장히 기다려왔던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자리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감독님 미치는 거 아니죠? 그럼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예고편 공개됐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그 이제 앵커도 그 직업이 나오기 때문에 더 테러 라이브가 우선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영화를 이제 막상 보고 나니까 제보자가 뭔가 전화를 이제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어떤 시작이 조금 비슷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이제 전개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좀 한국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드문 직업군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의 그런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 직업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사실 되게 방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도 이게 좀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장르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더 테러 라이브 같은 시작에서 굉장히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외부의 사건을 파헤쳐 간다기보다는 그 제보 전화가 세라의 내면을 일깨우고 또 그 욕망으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찾아간 그 현장이 계속 그것을 자극해서 그 내면으로 계속 여행을 하게 하는 식의 그런 서사를 구축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럼 천혜 배우님
필모에서 보면 이제 전문직 직업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동안 좀 굉장히 좀 센 역들을 많이 다양하게 해오셨는데, 좀 배우로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직업을 연기하는 거는 또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로 생각하면 좀 부담으로 또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그 전에는 뭐 나이도 지금보다 더 어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 작품의 결이 뭔가 인턴이라든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미숙한 모습들이 더 잘 맞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배우로서도 아직은 차차 성장해 나가는 단계였었고, 그리고 항상 선배님들하고 작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아직 그러니까 제가 막 농담으로 난 아직 애기야 선배님들 사이에서 워낙 경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항상 초심으로 연기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맡은 역할들도 그게 더 결이 잘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두 해 더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일수록 이제는 나도 내가 가진 직업으로서 배우로서의 직업도 어느 정도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어떤 프로의 모습이 조금씩 프로의 면모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할로서도 전문직 여성을 연기해보는 건 좀 어떨까 싶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자신이 있고, 그리고 관객분들한테도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 있을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딱 마침 이 앵커라는 작품이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 이제 보시면서 어떤 이 이야기와 인물에 대한 어떤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건 중심이라기보다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심리를 여행하는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많이 동의를 했어요. 뭐냐면 사건 위주로 돌아갈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욕망과 그 내면의 결핍에 대해서, 그리고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좋았던 거는 이 여자 캐릭터가 전면에 욕망을 드러내고 야망을 드러내는 캐릭터가 사실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캐릭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나쁜 역할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욕망을 드러내면 그게 나쁜 거고 감추면 착한 건가? 라는 건 사실 저한테도 항상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세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랑이라는 게 그 욕망이고 결핍이긴 하지만 결국은 다 사랑에 관한 얘기잖아요. 엄마와 그리고 본인과 그리고 엄마가 되고 싶은 어떤 두려움과 또 그런 본성이 있는 건데, 그게 더 주안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 감독님은 이제 이번 영화가 이제 장편 데뷔작이신데 이제 영화 이제 다 보셨으니까 이게 어떤 그 장르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떤 시각적으로만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묘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데뷔작으로서 조금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이런 장르적인 것들을 해서 좀 내면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묘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얘기니만큼 자칫하면은 너무 외부 사건과 동떨어져 보이거나 또 시작만 되게 다르게 던지고 점점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인물의 내면을 파헤치는 이야기일수록 좀 더 장르적으로 또 좀 더 보고 싶게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갖가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까 이제 뭐 단평적인 대로 이제 그게 어떤 시각적이거나 어떤 심리적인 어떤 표현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물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좀 박수로 좀. 대기실에서 천희 배우님한테 인물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살짝 안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크게 박수.
분께 질문을 볼까요? 지금 39분이 남겨주셨는데 계속 지금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네네. 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질문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현희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천우희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님께서는 이 영화에 참여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대사나 장면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아나운서 딕션은 따로 배우신 건지 이제 궁금하다라고. 네.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사실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앵커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심리적인 모습은 이제 제가 다 기억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다 보니까 뭔가 한순간 지나쳐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또 마음에 남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어떤 이 작품을 처음 장편을 만났을 때 기억에 남는 거는 뉴스룸에서 제가 YBC 보도입니다. 9시 뉴스 정세라입니다. 이 멘트를 한마디 뱉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멘트 한마디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위치 아니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는 게 드러나서 그 인물이 제일 잘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고 나서 촬영까지가 얼마 기간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과정을 2주 단기 숙성으로 배웠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역할을 맡은 이상 저도 성격이 이 세라와 좀 같은 면모가 있다는 건 저도 완벽주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제가 앵커로서의 모습이 뭐랄까 부족하다면 관객분들이 봤을 때도 이 작품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고 몰입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4-5시간씩을 계속 연습했어요. 그냥 또 아나운서 분하고 자세부터 뭐 시선 처리 그리고 발성 연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계속 듣고 뉴스마다 다 보고 그리고 각각의 갖고 있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씩 눈에 보이다 보니까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예전에는 그 뉴스를 그냥 사건, 사고 위주로 그냥 전달만 받았다면 이제는 그분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배워나갔죠.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저도 진짜 많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박수를 너무 많이 받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제대로 되고 있네요. 네. 예전에는 그냥 꼭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아서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은 각본 쓰실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앵커라는 전문 인물을 이제 또 만드시니까 실제 뭐 그런 분들 만나셔가지고 혹시 뭐 얘기를 하시거나 좀 조언을 받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아나운서 분도 만나 뵀었고요. 9시 뉴스도 늘 포함해서 뉴스 경험이 있는 아나운서 분들 그리고 기자분들도 만나봤었어요. 어쨌든 이세라가 좀 특수한 상황에 몰리잖아요. 이 직접 취재를 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게 가능할지 스스로 좀 질문을 많이 던졌었는데 뭐 영화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물이 욕망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리얼리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기자와 아나운서에 대한 것들 또 앵커라는 자리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두 번째 이제 질문인데 천우희 배우님 그 영화를 보면서 이혜영 배우님의 히스테릭한 모습이 보는 관객 입장에서 정말 섬뜩하고 무서웠는데 같이 연기 이제 호흡을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다고요. 전혀 히스테리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예전부터 연극도 많이 보러 갔었고, 그러니까 선배님하고 그 전에 친분이었고, 뭐 사석으로도 뵌 적이 없었지만
팬으로서 그냥 한 배우의 팬으로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한국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그 카리스마와 그냥 얼굴 자체가 그냥 배우시잖아요. 그냥 서사가 다 담겨 있는. 근데 선배님을 현장에서 봤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호흡하는 걸 게다가 특히나 제 엄마 역할이라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뵀는데 오랜만에 영화 작업이라서 그러신지 굉장히 설레하셨고 되게 적극적이셨고 그리고 저와 계속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마음이 저는 감동적이기도 했고 현장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네. 아무래도 그 좀 이전에 꽤 많이 이제 연기 활동을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또 지금 또 현장하고 조금 뭐 다른 점이나 그런 차이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얘기를 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 현장하고는 또 진행 방법도 다르고 그러다 보는데 그래도 선배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더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가감없이 저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뭐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그냥 연기를 하는 동료로서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이 어려운 점들 뭐 아니면 제가 조금은 어렵게 느끼는 고충들을 그냥 서로 어떤 위로랄까요? 격려랄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서로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ing무에 천우희 분이 계시죠? 네, 저기. 네. 네. 자, 저분이 이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네. 저분이 이제 천우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네. 천우희 배우님께 궁금합니다라고 하트를 일단 4개를 찍으셨어요. 네네. 자, 앵커 신화를 처음 읽으시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이끌려서 출연하게 되셨는지, 정세라 캐릭터 어떤 점이 배우로서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궁금하고, 이제 앵커 역할을 맡기 위해 이제 속성 강좌까지 들으셨다고 인터뷰에서 말하셨는데, 강좌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다고. 감독님께 질문은 제가 뭐 먼저 답변하시고 나면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문직 여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장르적인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잘 맞아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스릴러 장르들을 했지만 또 다른 결이 다른 스릴러 장르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전과는 조금은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센 연기도 많이 했긴 했지만 저는 섬세한 연기들도 꽤나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좀 더 내가 이 감정으로서, 심리로서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그 변모하는 과정들을 정확하게 기승전결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앵커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뭐 발성이나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해졌긴 했는데, 더 어려웠던 거는 이제 연기는 대부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앵커라는 직업은 정말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이고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정말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 규격화된 모습 안에 제가 들어가 있으려니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자세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이 구김 없이 그냥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또 이게 세라의 심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심리적인 또 표현을 제가 나름의 표현을 이 두 가지를 잘 동시에 가져가는 게 저한테는 조금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물론 현장에서도 아나운서분이 와주셔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저도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감독님의 디렉션을 계속 저도 재차 한번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같이 만들어 갔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감독님에게 이제 캐스팅에 관련해서 천우희 배우와 이혜영 배우 중 어느 분이 먼저 캐스팅되셨는지 궁금하고, 두 배우분께 유사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모녀로 캐스팅을 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먼저 세라 역을 캐스팅을 확정해 주셔가지고 이제
세라와 잘 어울리는 엄마를 거의 찾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배우님도 시나리오 보면서 그냥 이혜영 선생님을 떠올렸다고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이혜영 선생님만 좋다면 이혜영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드렸는데 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꼭 계산됐다기보단 본능적으로 뭔가 닮은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러니까 얼굴이 막 닮았다기보다는 선생님도 좀 되게 오랫동안 배우 일을 하시면서 이 완고하고 또 완벽주의적인 면이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희 배우님도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두 연기파 배우의 만남이 저도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박후여루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감독님에게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무비 런칭쇼에서 영화 앵커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스릴러 영화를 생각하신다고 스쳐가듯 이야기해 주셨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스릴러 영화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놀이기구를 못하거든요. 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액티브한 그런 게 저한테 없다 보니까 뭐 서핑 같은 것도 못하고 그런 스릴을 일상에서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지루하니까 사는 게. 그래서 저는 공포영화나 뭐 호러 스릴러를 보면서 극장에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걸 좋아했었던 관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장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다른 장르도 되게 좋아해요. 다른 장르를 하더라도 스릴 있는 그런 이야기로 똑같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요. 네, 추가로 또 질문이 있는데, 영화 앵커의 시작은 감독님의 졸업작품에서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썼던 초고와 지금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영화 촬영을 늦지 못하고 삭제된 장면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졸업 영화로 이제 장편 영화로 조금 더 저예산 영화로 준비를 했었던 게 맞고요. 그때는 이 영화의 뒷부분, 후반부가 더 중점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이렉트하게 하는, 왜냐면 독립 영화이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환각을 보는 여자의 이야기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장르물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즐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장르적인 표현을 가감없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좀 상업적 영화로 더 개발을 하게 되었고 고난이 시작됐었죠. 네. 네, 좀 뭔가 이게 무거운 어떤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가벼운 질문을 남겨주신다고 이제 JJH님인가요? 네. 천우희 배우님, 사과는 진짜 상해 보이던데 맛은 어떠셨나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네요. 그 사과는 CG 처리를 한 거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였습니다. CG라는 게 굉장히 뜻밖이죠. 네. 전 CG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냥 조금 뭐 색을 이렇게 이게 상한 사과를 구하기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직접 연기하기도 좀 쉽지 않고요. 네. 이분이 이제 감독님에게도 혹시 방송사 이름이 YBC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뒤져보다가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없는 걸 찾다가 네 어떻게 얻어 걸린 제목이 끝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감독님이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이제 장르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이제 특히 뭐 이렇게 공포 이런 장르물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무인들이 보면 왜 장편 데뷔작으로 이렇게 호러 이런 장르물을 찍으시는 감독님이 많으신데 보통 이제 뭐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찍었다 이런 얘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반가운 어떤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첫 장편 데뷔작이 어떤 장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여기에 어떤 여성의 어떤 그 서사를 잘 녹여내신 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어떤 결합을 하신 어떤 그 이유,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좀 관객분들이 어떤 점들을 좀 이렇게 좀 받아 이렇게 잘 보셨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여성적 고민이 많이 드러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가 이제 베일에 쌓인 관계가 드러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집착적이고 강박적인 관계가 세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게 꼭 엄마와 딸의 이야기다라기보다는 이 불안과 공포를 가진 이 관계 속에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꼭 특수관계에 매여서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좀 더 보편적인 그런 감수성으로 꼭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천우 배우님은 이제 이 극 중에서 어떤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그리고 현재의 어떤 그 남편과의 어떤 갈등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직업적으로 뭔가 이제 불안함도 있고, 이 직업, 자기가 현재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앵커라는 직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요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직접 취재를 또 뛰기도 하는데, 좀 이게 보다 보면 굉장히 좀 복합적인 어떤 심리적으로 좀 복잡한 어떤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소화를 좀 인물에 대한 해석을 하시고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인물의 심리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 애정 욕구와 인정 욕구가 뭔가 발현되는 것들이 다 어떤 뭐 세속적인 욕망이라든지 성공으로서 아니면 뭐 직업으로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분출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트라우마들이 이 인물을 계속 만들어 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정해놓은 선이 명확하셨어요. 그냥 이 책을 딱 봤을 때도 이 인물이 변화하는 과정이 물론 너무 극적이라서 진폭이 크다 보니까 연기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맥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장르적인 부분을 취하면서 심리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라가 뭐랄까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세라가 연민이나 당위성이 더 잘 느껴지기 위해서는 연기를 명확하고 더 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욕망이 커 보이고 그리고 강할수록 그 연민과 당위성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과는 약간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자기적인 부분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그 선들을 굉장히 크게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캐릭터들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선이 더 굵은 연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럼 프로맨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이 질문 속에 지금 뭐 답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조금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출산과 육아에서 오는 경력 단절, 그로 인한 삐뚤어진 모정 등 폐해를 다루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뭐 아이에 대한 증오나 죄책감, 우울증 등 이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비슷한 감정을 경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영화로 만드시게 된 어떤 계기나 혹시 그런 뭐 어떤 그 사건 같은 어떤 그런 게 혹시 있을지 궁금하다고. 특별한 이제 사건은 없었고요.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왜 두려울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는 그렇게 축복받지 못할 존재는 아니니까. 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 출산이라는 게 너무 두렵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저의 좀 깊은 고민에서 스스로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거기서 시작해서 이 인물과 또 저의 또 비슷한 점들을 찾아가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 여기 추가를 해서 그 다솜97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정지영 감독님 모처럼 제대로 된 이야기를 가진 영화를 만나 기쁩니다. 여성 서사를 해리성 장애라는 소재로 풀어갈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하시더라고요. 네, 이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심리학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안에 부모가 있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면이 항상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그런 면들이 꼭 저한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런 내 안의 엄마, 내 안의 아빠, 내 안의 엄마라는 그런 어려운 그것을 어떻게 비주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냥 엄마가 딸이고 딸이 엄마인 그것은 해리성 인격 장애로 표현할 때 굉장히 명확할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나이고 내가 엄마인 그런 것이 둘이 결국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이 그 의미를 충분히 내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장치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트워터님이 남겨주셨는데 영화 잘 봤습니다. 미묘하게 천의 배우의 헤어스타일에 요즘에 맞지 않는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설정이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남기셨는데 이게 더불어 천의 배우와 이혜영 배우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비슷한 헤어스타일에 마치 거울의 대칭인 듯한 가르마만 반대 방향이던데 이것이 어떤 의도한 설정이 맞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누누님이 이제 헤어스타일에도 똑같이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그 마지막 엔딩에서 정세라의 얼굴이 반은 빛으로 절반은 어둠에 가려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의 명암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고 이제 그렇게 밝은 엔딩을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의미로 만드신 건지 뭐 궁금하다고. 네. 엄마와 이제 헤어스타일이 비슷하게 보이는 게 의도하신 건지 어떤. 네. 헤어스타일을 유사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촌스럽다. 민망하네요. 아니, 그거보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붙이자면 계속해서 그 해리 장애를 감추고 있다가 그 내면이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본성보다 갖고 있는 자기의 세라의 내면보다 이긴 거잖아요. 딱 하나의 다른 인격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잠식해버렸는데 이걸 좀 차이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연기적으로도 물론 이 인물로서 초소정의 모습을 보이려고는 노력했지만 그래도 이 소정이 오랜만에 자기가 뉴스룸에 왔을 때 이곳이 내 곳이고 여길 다 지배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려면은 그때 시절의 헤어스타일이나 화장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거는 분장실장님, 분장팀과 의상팀과 같이 의견을 나눠서 만들어서 뒷부분은 조금 좀 90년대식의 그런 화장법을 조금은 택한 것도 있습니다. 이분이 잘 보신 건가요? 네. 캐치하신 거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거울을 이제 대칭인 듯한 가르마가 반대 방향인 네. 설정이신 건지. 사실 저는 찍을 때는 그 가르마가 서로 대칭인 줄 몰랐는데요. 편집하면서 이게 그랬구나 하고 신기했었어요. 거기까지 의도하지 못했는데 이 혜영 배우님과 우희 배우님의 각자의 가르마 위치가 그렇게 정해지는 바람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그게 완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컷은 사실 저는 세라가 이 병에서 극복하는 게 일단은 해피엔딩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 한편으로는 그 자연광인데요. 이 한쪽으로 이 어둠이 지는 것이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살아가겠다라는 그 흑과 백의 그 성과 악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중성을 스스로 안고 이제 통합돼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조명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좀 특이한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답변을 또 잘해주셨고, 근데 감독님 나중에 그런 질문이 또 나오면은 의도된 거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다른 말을요? 네. 원래 의도된 거였는데 굉장히 잘 포착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제 질문이 많네요. 천우희 배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탕탕구리님이 남겨주셨는데, 해리성 다중인격 장면을 위해 이혜영 배우님과 같은 엄마 역할로서 연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서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장면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여기 그 뒤에 또 추신이 있습니다. 혹시 아나운서 발성으로 인문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3년 전이 된 것들이라 일단은 혜영 선배님과는 이제 제가 해리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것도 너무 의도해서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왜냐면 이 인물이 진짜 자신이라고 믿고 연기를 해 나가야지 그 뒷부분의 반전이 더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스스로를 세라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인호와 함께 마주치면서 자신이 옛날 그 소정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리고 그 다음부터를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격을 자아를 두 명으로 나누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선배님의 연기와 합을 맞추진 않았어요. 왜냐면 선배님이 해석한 소정이 있을 것이고, 물론 제가 어떤 행위들을 따라하면 재미가 있고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너무 설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배님의, 하지만 어디죠? 저희 거울 있었던 그 장소가 구간 분장. 네, 구간 분장실에서 선배님이 먼저 촬영을 먼저 하셨어요. 그때 같은 그 붉은색 코트를 입고 있을 때 선배님이 먼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소정을 생각하면서 만든 제스처가 하나 있었는데 선배님 그걸 그냥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로 얘기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약간 소름 끼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소름이 끼친데 기분이. 네, 왜냐면 우리 어떻게 보면 같은 인격차라고 생각했고 모녀 사이에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을 맞추거나 같은 설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제스처와 똑같은 호흡감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걸 제가 그대로 목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제가 연기를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뿌듯하고 짜릿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말 한번 해달라고 하셨죠? 어떤 얘기가 제일 좋을까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말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물인들 널 지켜보고 있다 막 이렇게. 제가 하면 또 너무 스릴러 장르 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인무 여러분, 천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음에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감독님께 질문드립니다. 세라가 윤미소의 전화를 받고 처음 엄마에게 말하는 씬에서 이혜영 배우의 그 여자라고 언급한 대사는 의도적인 건가요? 세라의 대사에서 여자라는 말은 없었던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별로
그게 거슬리고 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찾아내신 게 놀라운 것 같고요. 네, 어차피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너무 강박적으로 막 그렇게 분리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중에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고 생각했고, 예. 근데 진짜 영화를 지금 오늘 한 번 보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캐치를 잘하세요? 워낙 또 다 집요들 하시기 때문에 적으면서 보시는 거 아니죠? 대단하세요 오늘. 그 프로매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영화에서 앵커의 어머니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함께합니다. 썩은 과일, 낡은 집, 핏기 없는 메이크업 등 아마도 복선으로 여겨지는데요. 남편의 말 때문에 잠시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친절한 상황이어서 언제쯤 관객이 알아차렸으며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의 바람은 구간 분장실에서 소정이 승화를 찌르고 나서 세라였음을 이제 드러나는 장면에 알면 참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았고요. 그런데 또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추리를 하면서 보시기 때문에 뭐 꼭 이 해리장애까지는 아니라도 엄마가 죽은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뭐 인호가 뭐 범인인 건가 뭐 다양하게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해서 최대한 꼬고 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 알아차리시죠? 네? 관객분들이. 제가 이해 못했어요. 어떠신지 궁금해요. 너무 빨리 알아차리신 건 아닌지. 빨리 알아차렸으면 큰 박수, 아니면 작게. 진심이신지 모르겠지만. 윤구리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일단 그 소감이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스릴러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봤습니다. 여성이자 딸로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무섭도록 슬픈 영화였습니다.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감사드리라고 감독님께 질문입니다. 세라는 어떤 엄마가 될까요? 자신과 엄마의 비극적 관계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론 인간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라는 자신의 결핍 때문에 어떤 완전한 무언가가 되겠다는 강박이 있었고, 그래서 더 엄마의 인격으로 분리가 됐던 것 같아요. 엄마가 원하는 엄마로 대표되는 그런 엄마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 자신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데 이제 그 세상에 이중적인 건 항상 존재하니까 그것을 좀 스스로 받아들이고 좀 더 통합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그냥 그거는 존재하는 거야, 그런 이중적인 건 존재하는 거야, 나는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어 하는 마음으로 일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고, 또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극복하는 서사를 완성하고 싶었어요. 네. 열수님이 남겨진 질문인데요. 이분이 이제 천우희 배우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19년도 겨울 앵커 촬영 지원을 나가 천우희 배우님과 함께 촬영을 했었는데 천우희 배우님과 촬영을 몇 개 같이 했었습니다. 유독 앵커 촬영은 긴장을 하신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앵커란 작품을 하면서 긴장감이나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하시고 촬영을 소화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겼습니다. 해소할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촬영 지원으로 어떤 분야로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얼굴 보면은 얼굴을 정말 잘 기억하는 편이라 그 앵커 같은 경우는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성 서사의 이야기 작품들은 조금은 아주 제작비가 넉넉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기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야만
이게 무리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담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하루하루 회차별로 꼭 찍어내야 하는 분량이 굉장히 정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적으로도 도전해야 되는 부분도 많았고, 또 제가 해내야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압박감을 제가 굳이 해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물론 해소를 쉬는 날 놀러 다니면서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친구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떤 이런 상황적인 압박감이 저한테는 조금 더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푸시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좋은 쪽으로 저는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보자라는 정말 어떻게 접점을 만나기 위해서 그 최선의 노력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질문하신 분은 여러 작품을 같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음에도 하시면은 또 이렇게 질문을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신지 다음엔 인사 나눠요. 네. 치킨 포스터님이 남기셨는데, 예전에 아르곤이라는 작품에서도 언론인을 연기하셨는데 이번 앵커 때 혹시 연화 생각이 나지 않으셨는지, 그때의 언론인에 대한 생각과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하셨을까요? 라고. 물론 언론인을 연기했지만 전혀 두 인물이 포커싱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연하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면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 정도는 해보긴 했지만, 이 인물에 대해서는 이게 앵커로서의 갖고 있는 이 모습들, 아니면 그 성공한 앵커의 어떤 압박감, 불안감이 물론 주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관계든 어떤 직업이든 갖고 있는 내면의 불안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강박감. 그래서 한 직업으로만 보여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영화적으로는 장르적으로 영화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한 특정 직업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좀 공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심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언론인으로서의 연기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 뒤틀린 욕망 때문에 파멸까지 가고, 그게 또 다시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언론이라든지 연화라든지 그거라는 매칭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네. 송포유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감독님께 질문입니다. 옷의 색깔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버건디 계열의 붉은 옷에서 분홍색 옷으로, 마지막엔 흰색 옷으로 바뀌는데요. 저는 점점 진실에 접근한다는 의미로 읽혔는데요. 감독님께서 이 옷의 색깔이 의도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질문이에요.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처음으로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누군가가. 네,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가지 의상을 입어봤는데, 이게 계속 수트나 이 셔츠를 입는데 좀 이게 심리 스릴러이기도 하고, 그냥 예쁘게 어울리는 것보다는 뭔가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세계 스펙트럼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시고, 제가 이제 그 흐름을 조금 컴퓨터에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영화의 감정과 또 의미에 맞게 그렇게 흐름을 짜봤어요. 가장 다크할 때가 이제 검은 옷을 입고 거울에 핸드폰을 던질 때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보랏빛 옷은 좀 엄마와 딸의 초반에도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음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서
또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유사하게 자줏빛과 보랏빛을 거기에 또 배치를 하고, 또 마지막에 흰색 자켓은 엄마의 그 첫 앵커를 할 때 그 흰 자켓의 상징성이기도 하면서 말씀하신 의미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읽어주신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질문하신 송포현님에게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뭐 제가 감독은 아니지만 감독님이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장면에 넣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딱 이렇게 찍어내실 때 굉장히 좀 기쁘실 것 같아요. 좀 보람 있는. 네. 자, 목마른 철새님이 남기신 질문인데 아까 이제 그 단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약간 소감이 있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는 아마 이 영화로 열을 식히라고 더워진 것 같습니다.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멋진 스릴러였다고 이제 소감 남겨주셨고요. 정말 똑 단발로 이미지 변신을 하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네. 다른 분들 단발병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배우님은 단발이 마음에 드셨는지, 그리고 배우님의 개인적으로 어떠한 헤어스타일이 가장 좋으신지 궁금하다고. 단발로 연기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학생 역할을 맡거나 했을 때 뭐 중단발 정도를 했지만 이렇게 아주 짧은 단발은 처음 해봤는데 약간 새로운 모습에 저도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처음에 한번 1차로 머리를 잘랐는데 반응이 너무 더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나운서 분들 머리처럼 더 성숙하게 보이려고 컷을 조금 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촌스럽게 약간은 촌스럽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역할상 그리고 캐릭터상 더 잘 붙었던 것 같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라는 건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과 이미지가 잘 맞는다, 잘 부합한다 했을 때가 가장 만족도가 높죠. 근데 앵커 같은 경우도 새로운 모습으로 봐주시고 또 저도 제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아마 두 분이 이제 끝나고 가실 때 단발이 촌스럽다는데 걔 누구야? 네, 군치미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감독님께 질문인데요. 정세라를 죽이는 엄마가 정세라의 목을 조르고 정세라는 이 일 때문에 목을 졸리는 악몽을 꾸고 환각을 겪는데 특히 목을 조르는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네, 일단 뉴스 앵커는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이것과 이 숨이 죄어오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때 우리가 막 목이 메어오고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 좀 본능적으로 그 기관이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보다 뭐 팔이 저리거나 이런 거 두통이 오거나 라기보다는 이 입을 막아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게 평생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직업을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만큼 그것을 스스로 해리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이거는 조금 납득되는 이 관계가 이게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무지개 과자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모녀 사건을 이야기로 잡으신 이유가 궁금한데 특히 여기서 사슴과 박쥐, 상징적인 동물을 잡으신 의도가 있을까요? 라고. 네, 모녀 사건은 이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이 외적인 사건이 결국은 세라와 무관하지 않았던 세라의 과거와 그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장치적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슴이나 박쥐 같은 경우는 이 최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무의식으로 들어갔을 때 무엇을 마주해야 임팩트가 있고 또 신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또 굉장히 예상치 못한 건데 또 나중에 소정의 집, 지하실의 그런 그 소정의 집과 연관된 무엇이면 좋겠다 해서 그 미술적인 구상을 하면서 하나둘씩 끼워 맞추면서 떠올린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전회 배우님께
정세라의 어떤 미래를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하시다고. 그리고 오늘 의상이 앵커 의상과 일맥상통하게 코디하신 건지도 궁금하다고. 저도 세라가 앞으로 그 마지막 그 말을 뱉으면서 살아있어요라는 말이 저로서는 되게 긍정적인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이 얘기했던 것과도 감독님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많이 동의를 한 부분은 누구나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저 또한 그런 기로에 항상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자로서 뭐 그냥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뭐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엄마로서의 한 번 정도는 다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엄마로서 잘 해내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뭐 출산, 임신, 육아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세라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스스로 이겨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자신의 배를 찌르는 그 행위가 갖고 있는 그 해리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신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실로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앞으로는 뭐 쉽진 않겠죠. 쉽지 않을 거고, 물론 굉장히 스스로도 감정적으로 아니면 또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그 전과는 다르게 마주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발전이고, 그리고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네. 프로맨이 또 질문을 또 남겨주셨는데, 천의변이 연기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다중인격 연기를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오셨는지, 특히 마지막 얼굴의 반쪽에만 조명이 비친 채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의 연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해당 장면을 연기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감사합니다. 사실 그 연기가 되게 초반에 찍었어요. 초반에 찍었고, 그러니까 다른, 물론 제가 뭐 판타지를 하거나 SF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다른 맡았던 역할들도 제가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인물을 파악하는데 쉬웠던 것 같아요. 쉬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저 스스로도 어느 순간은 거부하고 두려워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로서 엄마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감정을, 게다가 영화 초반에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게, 게다가 정말 아무 움직임, 뭐 시선 처리 아니면은 한마디 그 단말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사실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여러 번 제가 좀 테이크를 가기를 원했고, 감독님도 세라로서 하지 말고 한번 저로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으로는 저는 사실 인물하고 연기를 할 때 되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사람이에요. 연기를 임할 때 캐릭터를 소위 말하는 그런 메소드 연기, 내가 그인지 그가 나인지 약간 이런 연기를, 물론 연기할 때는 굉장히 집중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인물로서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저를 좀 많이 대입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로서는 어떻게 이 말을 뱉을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어가지고 그 팝콘 우마이 님이 이제 남겨주신 질문인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골랐습니다. 마지막에 세라가 문을 나서는데 아이가 새롭게 태어난 것과 비슷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이 악순환이 아니라 세라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일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세라가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증상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 아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도 그것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야만 이런 큰 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적인 해방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장면을 그렇게 연출을 또 롱테이크로 잡았고요. 그리고 그 소정의 집은 굉장히 끔찍한 그런 약간 너무 좋았던 추억도 있고 끔찍한 추억도 남아있지만 결국 그 텅 빈 엄마의 집에서 이제 그 집은 또 물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면과 아주 가까워 보이는. 저는 그게 일종의 큰 자궁이라고 생각을 했고 굳이 의미를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아무도 그렇게 읽지 않아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스스로 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존재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 극복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 막 후닥 지나가 버렸네요. 아쉽지만 네,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이제 선희 배우님, 그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만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영화 앵커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너무 좋고요. 일단은 대면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리고 오늘도 또 놀랐지만 이렇게 영화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세세하게 느껴지고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 그 마음들이 그 캐치가 저도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영화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재미없게 봐주셔도 너무 감사한 거고 또 그냥 재미있게 봐주셔도 감사한 건데 이렇게 또 밀도 있게 봐주시고 또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저도 또 얘기하면서 되게 즐거웠고요.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저는 오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 긴장이 좀 많이 풀리셨나요 이제? 계속 긴장은 되는데 너무 그냥 감사해서 좀 이제는 울컥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앵커라는 영화 이제 뭐 인물 좋아하는 어떤 장르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 그 속에는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잘 녹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신 인문인들한테 잘 전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또 어떤 그 신인 감독님의 어떤 탄생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손희 배우님이 우리가 믿고 보는 손희 이렇게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고 감독님 앞으로 좋은 작품 활동하시길 응원하는 차원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